많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능력 발휘를 이제 못 하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타 국회의원인데 존재감 없이 4년을 지내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별로 부각이 안 됐는데 스타 의원으로서 활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 사람이 뭐 누군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정 활동을 잘할까? 그리고 이제 들여다 보면은 비서실 운영을 아주 잘하는 케이스죠.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이제 사례를 들자면은 국회에 있으면서 보좌진들과 아주 환상적인 호흡을 맞추면서 스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했던 분의 예를 들자면은 저는 이제 김홍신 의원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경우는 비서실 직원들이 집도 안 가고 밤새고 이제 뭐 간이 침대까지 놓고 국감을 준비하고 국감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서 그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역시 오늘은 김홍신 의원실에서 어떤 아이템을 이슈로 만들까 이렇게 궁금할 정도로 많은 걸 이슈 메이킹을 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의원이 보좌관들과 아주 환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전권을 주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국정감사를 할 때는 그 대기실에서 이제 서로 보좌진들끼리 그때는 여야도 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은 그 비서실 직원들이 의원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뭐 이게 엄청나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비서실 직원들이 미쳐서 날뛸 정도로 그 환상적인 호흡을 나눌 적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제가 모셨던 의원님 중에서도 이제 오양순 의원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약사 출신이시긴 한데 저도 의외였던 거는 약사 역시 이제 나홀로 전문직이라서 그분이 그렇게 리더십을 많이 잘 발휘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의원님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학생 회장도 하셨고 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기 직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정말 의원님을 위해서는 내가 법정에도 쓸 수 있다. 왜냐? 그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법정에 서는 제가 아주 아픈 체험을 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제가 모시는 의원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의원님의 당선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바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의원님을 모셨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슈가 되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발언을 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된 화장품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약사법에 화장품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는 그 기능성 화장품과 국내 화장품을 경쟁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법을 거의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법안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국적법이라는 거를 개정을 했어요. 국적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왔을 적에 그러니까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면 국적 취득이 안 되고, 남자가 외국 여자랑 결혼을 하면은, 그 외국 여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국적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부계혈통제였거든요. 근데 저희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방송의 고발 프로그램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서 한국 여자, 그러니까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을 때 국적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를 못 보내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있다. 뭐 이런 안타까운 기사를 보면서 원인을 보니까 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양계혈통주의를 바꾸는 법안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법안 발의가 아니라 이제 법제처에서 하는 거에 저희가 힘을 실어줘서 법제처에서 이제 발의를 하도록 해서
그 법안을 개정하는 실적을 남겼었는데 이와 같이 실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거는 의원님의 절대적 신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의원님을 7분을 모셨으니까 의원님들 간에 이제 비교를 이제 내면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영순 의원님을 모셨을 땐 저의 에너지에 100, 200, 300 정말 목숨 바쳐서 일을 하고 싶은 욕심과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갖는 데 비해서 모 의원님을 모셨을 때는 한 발도 움직이기가 싫고, 그래서 나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일을 저분이 뭘 지시함을 하기가 싫을까? 근데 그분의 특성은 비서실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하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지인 10명, 20명에게 우리의 문서를 다 순회시키면서 뭔가 문제점이 없는지 수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책임 안 질 일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에 겨우 바꾼다는 게 토시 바꾸고 띄어쓰기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서 하나 만들어서 결과를 만드는 데는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심해서 결과에 대한 희열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이 뭘 지시를 하면은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피로감이 생기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내 머릿속을 뒤덮다 보니까 일을 하기 싫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나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도 일하기 싫게 만드는 리더십도 있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몇 곱을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리더십도 있구나라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리더십이 즉각적으로 발휘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국회 비서실입니다. 왜냐? 기업체라는 거는 사실은 일개 직원이 그 기업의 회장이나 그 사장의 리더십을 바로 체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직인 모두를 그렇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서실에는 절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한 분이 그 본인의 직군에서는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친한 사람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그 보좌관을 두고, 그 다음에 국회 안에 어떤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이제 비서실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서실은 4년 내내 의원실 내부 직원의 갈등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오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의원님은 4년 내내 비서실은 포기해야 되는, 서로 암묵적인 갈등을 체감하고 그와 같은 암묵적인 갈등이 있다 보면은 결과물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호 간의 위치를 어떻게 우위를 점하냐 하위를 점하느냐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갈등 문제로 4년 내내 의정활동을 갈짓자를 긋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동지적 관계가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동지적 관계는 공동 운명체로서 비서실 업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비서실 식구를 이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상호 간의 애정을 갖고 절대적 신뢰를 해서 이제 그 의원의 재선과 또 의원이 빛나는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올인할 수 있도록, 그거는 모든 사람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더 성과도 없고 희열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절대적 신뢰와 기다림이 있으면은 그와 같은 애정과 신뢰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절대적 신뢰와 동지관계, 애정을 가져야지만 성공한 의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성공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지역 발전에도 기여가 되는 거죠. 왜냐? 지역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든가 예산을 딴다든가 이런 게 그냥 자동 판매기 같이 버튼을 눌러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비서실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적어도 담당자를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수백 통, 수천 통을 해야 겨우 예산을 뭐 몇십억을 도로를 닦는다 무슨 뭐 저기 뭐냐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를 우리 지역부터 이제 만들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과 보좌진이 호흡이 잘 맞는 거는 의원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구가 발전하는데도 기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그 그러니까 뭐랄까 상품 가치, 스타성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따뜻한 리더십,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리더십, 이런 걸 갖춘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도 선택의 전제 조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경험, 22년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신 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